읽어주는 동화책 방귀 시합.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방귀쟁이 총각은 얼마나 방귀를 잘 뀌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죠. 오늘도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집마당에 있던 참새들이 푸드덕 날아갔죠. 참새들은 깜짝 놀라서 수군댔어요. 방금 무슨 소리였지? 굉장한 소리가 났는데. 천둥이 쳤나? 누가 대포를 쐈나? 참새들이 정신없이 떠들자 한 똑똑한 참새 하나가 대답했어요. 하늘을 봐. 날씨가 맑아서 푸른 하늘이 보이잖아? 전등은 아니야. 그리고 마을은 평온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누가 대포를 쏘겠어? 그렇네. 참새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똑똑한 참새가 친구 참새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방금 커다란 소리가 난 건 아마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뀌어서일 거야. 뭐라고? 방금 그 큰 소리가 방귀 소리라고? 맙소사, 믿을 수가 없어. 참새들은 말도 안 된다며 들녘으로 날아갔어요. 방귀쟁이 총각이 뀐 방귀 소리는 마을 사람들도 듣곤 했죠. 처음에는 무척 놀랐지만 지금은 모두 익숙해졌어요. 가끔은 옆집 아저씨가 낮잠을 자다가 커다란 방귀 소리에 놀라 깨기도 했죠. 그러면 옆집 아저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중얼거렸어요. 아유, 집이 무너지는 꿈을 꿨어. 또 옆집 총각이 방귀를 뀌었나 보구먼. 방귀쟁이 총각의 방귀는 엄청났어요. 그가 마당에서 한번 방귀를 뀌면 나무의 가지가 흔들리고 마당에 흙먼지가 생길 정도였죠. 또 소리는 얼마나 큰지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방귀쟁이 총각의 방귀가 점점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방귀쟁이 총각의 방귀 소리는 옆마을까지 들렸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천둥 같은 방귀 소리가 들릴 때면 옆마을 사람들이 놀라 쫓아오곤 했죠.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요? 땅이 꺼지는 소리요? 그러면 방귀쟁이 총각의 이웃이 대답했죠. 그가 방귀 소리라오. 방귀 소리? 에이, 거짓말 마시오. 거참,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방귀 소리가 맞소. 우리 마을엔 방귀쟁이 총각이 사는데 그가 한번 방귀를 뀌면 천둥이 치는 것 같고 땅이 흔들릴 정도라오. 그게 정말이오? 그렇게 해서 방귀쟁이 총각에 대한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죠. 사람들은 방귀쟁이 총각이 신기한 나머지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어요. 거참 신기하네. 방귀가 얼마나 센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방귀쟁이 총각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랑스럽게 방귀를 뀌었죠. 우와, 정말이네. 땅이 다 울려.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뀌자 땅이 울렸고 하늘에선 천둥이 치는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은 방귀쟁이 총각의 방귀에 놀라 신기했죠. 그때 멀리서 온 한 사람이 방귀쟁이 총각에게 말했어요. 에이, 소문 듣고 왔더니 별거 아니네. 그 사람은 먼 곳에서 방귀로 이름난 김서방이었죠. 우쭐해져 있던 방귀쟁이 총각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지금
별게 아니라였소? 그렇소. 내가 끼는 방귀에 비하면 별거 아니오. 소문이 자자하기에 먼 길을 찾아왔는데 별거 없구려. 허, 그러면 당신 방귀가 내 방귀보다 더 세다는 거요? 그렇소. 김서방이 당당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저 사람 방귀가 더 대단한가 봐. 아유, 어떻게 방귀쟁이 총각보다 방귀가 더 센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은 김서방에게 쏠렸죠. 방귀쟁이 총각은 심통이 났어요. 자신의 방귀가 최고로 세다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더 센 사람이 있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했죠. 방귀쟁이 총각은 김서방에게 말했어요. 나는 못 믿겠소. 이 세상에 내 방귀보다 센 방귀는 없소. 내 방귀 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땅이 울릴 뿐만 아니라 바위도 흔들리오. 그렇소? 내 방귀는 커다란 바위도 날릴 수 있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방귀를 뀌면 건너 마을에서도 깜짝 놀란다오. 헤, 그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내 방귀 소리는 정말 커서 건너 또 건너 마을에서도 듣고 화들짝 놀란다오. 그리고 방귀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집지붕이 날아갈 정도라오. 별거 아니구만. 내 방귀 소리는 어찌나 큰지 궁궐에 사는 임금님께도 들릴 정도라오. 내가 방귀를 뀌면 임금님도 아실 정도지. 또 무거운 절구통도 달나라까지 날려보낼 수 있어. 두 방귀쟁이가 다투는 소리를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참새떼가 듣고 말았어요. 참새떼는 나뭇가지 앉아서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며 떠들었죠. 사람들은 참 이상해. 왜 냄새나는 방귀를 자랑하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서로 방귀가 세다고 자랑하다니. 이건 마치 내 입 냄새가 더 지독해. 썩은 내가 나거든. 하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참새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모여든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김서방의 말을 듣고서 감탄했죠. 정말 절구통을 달나라까지 날려보낼 수 있을까? 대단한데? 방귀쟁이 총각은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가 났어요. 그는 김서방에게 말했죠. 그럼 방귀 시합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좋소. 누가 더 센지 시합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 그럼 언제 시합을 하면 좋겠소? 내일 정오합시다. 그렇게 방귀쟁이 총각과 김서방이 방귀 시합을 벌이게 된 거예요. 참새들은 방귀 시합 얘기를 듣고 산으로 날아갔어요. 동물 친구들에게 재미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참새들이 산속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 다람쥐와 노루, 토끼가 나와서 참새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글쎄, 사람들이 방귀 시합을 한대. 토끼가 우습다는 투로 물었죠. 정말? 정말이지? 그거 참 신기하고 우스운 일이네. 내일 마을로 구경 가야지. 토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구경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시합날 정오가 되었죠. 방귀 시합을 구경하기 위해 옆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토끼도 방귀 시합을 구경하고 싶어서 마을로 내려왔죠. 하지만 겁쟁이였던 토끼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무서워서 방귀쟁이 총각의 집에 있는 절구통에 숨어 있었어요. 방귀쟁이 총각과 김서방은 시합을 위해 마주 보았죠. 두 사람 다 비장한 표정이었어요. 방귀쟁이 총각이 김서방에게 말했죠. 내가 먼저 방귀를 뀌겠소. 방귀쟁이 총각은 엉덩이를 자신의 초가집 쪽으로 향했어요.
지붕을 날릴 생각이었죠. 방귀쟁이 총각이 온 힘을 다해서 엉덩이에 집중했어요. 곧 그는 방귀를 뿡 하고 뀌었어요. 그가 힘을 너무 주었는지 얼굴이 다 새빨개졌죠. 사람들은 엄청난 방귀에 모두 놀랐어요.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방귀가 너무 세었는지 방귀쟁이 총각의 초가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오직 방귀쟁이 총각만이 하하하 호탕하게 웃었어요. 방귀쟁이 총각은 자신의 집이 무너졌는데도 그저 자신의 강력한 방귀에 만족할 뿐이었죠. 김서방은 여전히 별거 아니라는 얼굴로 말했어요. 자, 이제 내 방귀를 한번 보시오. 내가 저 무거운 절구통을 달나라까지 날려보내겠소. 김서방은 절구통 앞으로 가더니 엉덩이를 내밀었어요. 절구통에 숨어있던 토끼는 김서방의 엉덩이가 다가오자 어리둥절했죠. 김서방이 마침내 방귀를 뿌엉 하고 뀌었어요. 그러자 엄청난 소리가 들리며 절구통이 하늘로 휙 솟았어요. 절구통 안에 있던 토끼가 비명을 질렀죠. 토끼 살려! 순식간에 하늘로 떠오른 절구통은 정말로 달나라까지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토끼는 달나라에서 혼자 살게 되었죠. 달나라에 아무도 없어서 늘 심심했던 토끼는 절구를 찌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방귀쟁이 총각은 그날 이후로 방귀시합을 하지 않았어요. 우쭐해하며 방귀 자랑도 하지 않았죠. 방귀쟁이 총각이 보기에도 김서방의 방귀가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